네, 금요일 새 아침에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토 모닝쇼 김수경입니다. 지난달 연준이 전격적인 QE3 합의를 끌어낸 배경은 역시나 고용 침체였습니다. 간밤에 지난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체크를 해볼 만한 게 7.3 법칙이 언급이 됐습니다. 실업률을 7% 아래로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을 3%까지 상승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유동성을 조절을 해가면서 시장에 막힌 곳을 뚫어내겠다는 의도가 나타났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또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고 여기서 이제 드라기 총재 중요한 또 발언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국채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스페인 쪽에서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고 이행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면 또다시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좀 시장에 언지를 줬는데요. 해외 시장의 반응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한글로벌의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지간 이슈가 좀 많이 나온 하루였는데요. 뉴욕장 반응 스케치해 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이어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국채 매입 재개 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 증시 전망에 부합한 수준이었다는 안도감을 주었던 가운데 미국의 대형 소매 업체들인 코스트코와 갭, 리미티드 등의 9월 동일 점포 매출이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에 주가 지수는 일제히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노동부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다소 적은 전주 대비 4천 건이 늘어나 36만 7천 건을 기록했지만 추세를 볼 수 있는 4주 평균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무부의 8월 공장 주문은 전달 대비 5.2%나 급감했지만 증시의 전망은 상회한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증시의 가장 큰 화두는 금융주와 석탄 업종의 상승이었는데요. 어제 열렸던 TV 토론에서 금융업체들에 대한 정부 규제에 크게 반발하고 석탄 사용을 권장한다는 롬니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승리했다는 분석에 이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수혜주였던 병원 업체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 어제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주가가 9년 반 최저치로 추락했던 휄렛패커드에 대해 증권사 도이처뱅크가 목표 주가를 15에서 10달러로 하향 조정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휄렛패커드의 주가는 부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21년간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 플랫폼 사업부의 부사장으로 재직해온 왈리드 아부하드바가 곧 회사를 떠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했고 페이스북의 글로벌 월간 사용자 수가 10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페이스북은 0.5% 상승했습니다. 소매업체 코올스는 9월의 동일 점포 매출이 2.7%가 감소해 당초 소폭 증가할 것이라던 전망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는 2.5% 떨어졌고 증권사 RBC 캐피탈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데 따라 택배 업체인 UPS의 주가가 0.7% 내렸고 반면 노무라 증권의 매수 추천에 힘입어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의 주가가 2% 올랐는데요. 노무라는 이베이에 대한 1년 목표 주가를 50에서 5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어제보다 상승한 1.67%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한 경제 지표 이슈도 있으면 조금 더 전해주시죠. 예, 지난 9월 중 미국 기업들의 직원 해고 건수가 8월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급감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컨설팅 업체인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사의 집계에 따르면 9월 중 기업의 해고자 수는 33,816명으로 앞선 8월보다 4.9%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8월에 큰 폭으로 감소를 기록한 후 자연적인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증가에도 불구하고 9월의 해고자 수만으로 보면 이 같은 수치는 최근 15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었고 11만 5,730명이었던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71%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글로벌 M&A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보도에 따르면 지난 3, 4분기 중 총 M&A 건수는 8,4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가 감소했고 총 액수로는 5,38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M&A 시장의 침체로 금융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기업이 금융기관에 지불한 M&A 자문 수수료는 약 520억 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가 줄어든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부터 내년에 걸쳐서 M&A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전망인 가운데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 합병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욕 현지 연결해서 마감을 살펴봤습니다. 이틀 연속의 상승권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뉴욕장이 다우지수가 13,500선을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반응까지 같이 묶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